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함수의 활용 두 번째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1차 함수의 개념을 배웠고 1차 함수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중에 1차인 경우를 다뤘었습니다. 이번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각 열기입니다. 오늘은 생각 열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한 사무실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경우에 임대료는 얼마인지 생각해 보아라. 수요량 기억나시나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욕구. 그랬을 때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이랬을 때 표가 주어졌습니다. 제곱미터당 10,000원인데요. 임대료가 만약에 월 임대료가 30,000원이면 수요량은 100이고요. 공급량은 80이래요. 그런데 임대료가 60,0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급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니까 얘는 고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실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서 공급량은 항상 일정한데 임대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판매자는 공급자는 월 임대료를 얼마로 했을 때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지는 때이냐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얼마일 때냐면 월 제곱미터당 60,000원일 때, 제곱미터당 60,0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아마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를 거예요. 다를 때 어떨 때 같아지는 순간인지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 열기 두 번째입니다. 수요 곡선 주어졌어요. 수요 곡선 할 때 D라는 기호를 쓰는데 기억나시나요? D가 뭐의 약자였죠? demand. 그래서 QD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DP라기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3P 플러스 130. 공급 곡선 supply SP는 P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주어진 경우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가격은 P는 30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30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 같다더라 라고 주어진 거예요. 만일 가격이 20으로 하락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모든 별로 토론하고 발표하여라 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냐면 주어져야겠죠. 함수가 Y축 주어졌고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할 때 세로축이 뭐였죠? 가격. price. P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가로축이 생산량 Q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뭐냐면 수요 곡선 DP는 마이너스 3P 플러스 130이니까 P가 0일 때 얼마냐면 130입니다. 0일 때 130이니까 한 여기쯤 될까요? 130이고요. 얼마를 집어넣어야 0 나오냐면 3분의 130이네요. 3분의 130이니까 한 여기쯤 잡으면 될까요? 여기 값이 여기라고 잡을게요. 3분의 130이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두 점을 지나는 뭐가 만들어져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DP가 되는 거예요. DP. 그래서 수요량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요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수요량은 작아집니다. 요걸 뭐라고 불렀죠? 우하향 곡선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 SP를 구하겠습니다. SP는요. 공급 곡선 SP는 P 더하기 10이니까요. P 값이 얼마일 때 P가 0일 때 10이 나오네. Y절편이 10이니까 한 여기쯤. 10이면 좀 작아야겠죠. 여기가 10입니다. 그리고 길기가 1이니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얘가 SP 공급 곡선이요. 그래서 P 플러스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P가 얼마일 때 각각의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P는 QS라는 기호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DP는 QD라는 기호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공급 곡선 우상향, 수요 곡선 우하향.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점을 찾는 거예요. 문제에선 주어졌지만 찾으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 마이너스 3P 플러스 130과 P 플러스 10이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이항하면 4P 값이 120. P는 얼마냐면 30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P 값인 거니까 여기 값. 여기가 P가 30인 경우에 이제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인 경우에 여기 나오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얼마냐면 30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3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0이니까 40 나오겠죠. 여기가 Q 값인데 4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가격은 P는 30입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요. 다음, 만일 가격이 20으로 하락을 한답니다. 20으로 하락하면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요 P 값이 20으로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쵸?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여기 값, 그 다음에 여기 값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요 Q값 여기 찾아볼까요? 여기는 P에다가 20 집어넣는 거예요. 20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30 나올 거고요. 여기 값은 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DP는 마이너스 3P 플러스 130이니까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2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60이니까 70 나오겠네요. 여기 값은 70이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를 20으로 하락하면 공급량은 30으로 주네요.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몇으로 증가하냐면 70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할 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값 만나게 되는 요점이 있죠. 여기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만나게 되는 요점이 가장 안정적인 시점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의 가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30으로 하는 게 수요자와 판매자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되는 이 점의 P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수요량 또는 공급량 요 Q는 40을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 수급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순간의 가격. 그때의 수량을 균형 수급량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P를 20으로 줄였어요. 20으로 줄이면 이만큼이 공백이 생겨요. 그죠? 이 공백은 누가 더 많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얼마 많아요? 40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용어로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붙일 거냐면 초과 수요라고 부를 거예요. 수요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만약에 P값을 더 올렸어요. P값을 올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갭이 발생할 거예요. 요만큼. P값이 개합할 때는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량이 더 많죠. 그죠? 요 경우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요 길을요.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과 공급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요 개념 다 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저 생각 열기 문제를 토대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만나게 되는 용어들을 일반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곡선을 우상향 곡선과 우하향 곡선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함수를 여기서는 SP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급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곡선을 기호로 DP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얘를 수요 함수라고 불러요. 아까 생각열기에서는 이 곡선이 뭐였어요? 1차식 직선이었지만 곡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어요. 직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맞아떨어지게 되는 요 점이 있죠. 그죠? 요 점이 거기에 해당하는 Q가 있을 거예요. 이 Q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균형 수급량. 오케이. 그리고 맞아떨어지는 요 P 값이 있어요. 요 P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균형 가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균형 가격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보이시나요? 이퀄리브리엄? 저 영어를 잘 못해서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 균형 가격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용어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될 때 성립하는 가격, 아까 나왔던 가격,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될 때의 수급량, 그걸 균형 수급량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졌을 때 용어들이 더 나오죠. 얘가 뭐라고요? 공급 곡선. 얘가 뭐라고요? 그림 잘못 그렸다. 그죠?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면 제가 더 안 그릴게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면 위에 있는 요식을 SP라고 부를 거고요. 요 우하향 곡선 얘를 DP라고 부를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요 점에서 요만큼의 차이 있죠. 그죠?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가 더 많아지는 거죠? 수요가 더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만큼의 간격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죠? 공급이 더 많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만나게 되는 이 점에서의 가격이 균형 가격, 균형 수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설명은 요 내용 이해하시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 보기 쉽게 캡처 노트로 준비했습니다.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네, 다음 개념은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평행 이동하는 경우를 다룰 건데요. 만약에 그 공급량은 변하지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처럼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고 소득이 줄어들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돼? 움츠러들면서 수요가 어떻게 되죠?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 곡선이 이동할 건데 여기서는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는 일정하냐면 공급 곡선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직선인 거죠. 그래서 공급은 SP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래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 값이요. 여기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제 수요 곡선이었어요. 수요 곡선이고 공급과 수요가 만나게 되는 요 점이 뭐였냐면 P0라고 해서 요 값이 균형 가격이 마저 떨어졌었습니다. 마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수요가 수요 말고요. 소득이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른 뭐도 변화할 거냐면
수요량도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다른 요인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 있었는데 소득만 증가하면 얘가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요런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만나게 되는 여기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P1이 되는데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도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서 맞았던 게 여기에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얘가 소득이 증가할 때요. 근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얘가 아래로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 경우가 뭐냐면 소득이 감소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지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균형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해.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면 시장 경제가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수요량도 감소합니다라고 해서 평행 이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대로 공급 곡선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변하는데 공급량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거냐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판매자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가격 자체가 그냥 올라가지만 공급자는 어때요? 공급자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공급자가 얻는 이득은 똑같은데 세금에 의해서만 이렇게 공급량이 옮기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공급량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급 곡선은 어때요?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올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그림을 이해하시면 T, 여기 P, 그리고 여기가 생산량 Q라고 해서 공급 곡선은 뭐예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만들어졌어요. 얘가 SP죠. SP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원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급량도 어때요? 이렇게 올라요. 그거는 판매하는 마음이 오르는 거죠. 내가 가격을 올리면 이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인데 여기는 선생님 왜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량이 감소하나요? 여기서는 세금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서 1,000원 세금을 받던 걸 2,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SP. 이렇게요.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SP가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말 멘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도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니까. 그런데 세금의 변화에 따른 공급 곡선의 이동은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 감소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 곡선 자체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물품 세금이 내려가면 세금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없애주면 오히려 공급량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도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뭐냐면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뭐냐면 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 Q 그리고 여기 P 그리고 여기 뭐가 주어질 거냐면 수요 곡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요. 얘가 수요 곡선이었어요. 수요 곡선이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얘가 지금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금이 증가했어요. 세금이 증가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얘가 위쪽으로 슉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여기 이렇게 만나기가 세금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세금이 증가하면 원래 적정 가격이 P였는데 적정 가격이 여기로 이렇게 만나지는 거죠. 얘가 P0였으면 P1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세금이 증가하면. 그죠? 그리고 적정 가격이요. 그리고 반대로 세금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세금이 감소하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P2가 돼서 적정 가격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제가 이 그림을 캡처노트로 만들었어요.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캡처노트 잘 보셨나요?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6번인데요. 컴퓨터의 수요함수 dp는 1000-2p, 공급함수 sp는 100+p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여라. 쉽죠? 여기 x축, y축이지만 수요 곡선에서는 얘가 바뀐다고 했죠? 얘가 p, 그리고 얘가 q입니다. 그리고 수요 함수는 1000-2p니까요. 얼마 나올 거냐면 0 집어넣으면 1000 나오겠네요. 0일 때 1000. 그리고 0일 때 1000이죠. 그리고 500을 집어넣으면 0 나올 거예요. p가 500이면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여기 만들어지면 얘가 dp 1000-2p입니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p는요. 0 집어넣으면 100입니다. 0 집어넣었을 때 100이니까 여기요. 10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SP 우상향 100+P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증가한다인 거죠. 그랬을 때 만나게 되는 요값, 만나게 되는 요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되죠? 맞아요. 연립하시는 거예요. 연립을 하면 1000-2p가 100+p와 같으니까요. 이항하면 3p가 900입니다 라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P값은 300이네요. 그죠? P값은 300이라고 만들어지고요. 그때의 Q는요. Q는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면 300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얼마 나오냐면 40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요 값이 300 그리고 그때의 균형 수급량은 400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균형 가격은 300, 단위가 없죠. 균형 수급량은 40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제 17번. 국내 쌀 생산량의 수요와 공급이 키로당 가격 2,000원에 대한 수량 100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최근 각 나라와의 FTA 협정으로 인한 관세 부과로, 그러면 앞에 개념 나왔었죠. 세금에 의해서 공급 곡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공급 곡선이 관세만큼 이동하여인 거예요.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가격 2,500원 수량 90개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새로운 공급 곡선 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개념을 하나 따왔습니다. FTA 협정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요. 자유무역 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 장벽을 댈 수 있으면 허물거나 또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보호를 하거나 그런 협정을 맺는 걸 FTA 협정이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쌀을 들여보낼 때 인건비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쌀값을 그냥 세금 부과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쌀 개방은 막아야 돼 라고 해서 쌀에 나가는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또는 미국산에서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가 엄청 싸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관세를 부과를 해서 우리 농민들, 그 소를 키우시는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관세를 철폐해라. 막 이런 협정을 맺는 걸 FTA 협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상에서는 관세 부과가 된 거예요. 관세가 부과돼서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랬을 때 뭐를 찾아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요 곡선에 새로운 무슨 함수를 찾아라 인 거냐면 공급 곡선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네요. 공급 곡선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은 누구예요? 우상향. 요 값이에요. 요 값. SP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요건데 처음에 얼마로 맞춰졌냐면 2000에서 100으로 이렇게 맞춰졌었어요. 요게 처음 SP예요. 처음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림이 주어진 거냐면 요 아래쪽에 얘가 뭐냐면 DP 수요 함수예요. 얘는 일정한 거예요. 얘는 일정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정해서 여기에서 맞춰줬었죠. 땅땅땅땅 가서 100개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세가 부과가 된 거예요. 관세가 부과가 되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캡처 노트 보셨으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죠. 평행이동으로요. 어디에 그림이 그려지냐면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S'P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S'P는 얘는 관세 부과 후죠. 그러면 수요 함수는 일정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균형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죠? 관세가 부과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문제는 이제 개념은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저 S'P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SP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SP는 봤더니 원점을 지나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SP는 일단 뭐에 관한 식이냐면 이제 S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S는 A의 P 플러스 B꼴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원점. 몇 콤마 몇이냐면 0,0을 지나고요. 그리고 몇을 지나냐면 P가 2000일 때 100을 지나요. 그러니까 P가 2000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S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로 표현하면 2000,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을 지난다 라고 하는 건 요 값이 0이라는 거예요. 0을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B 값이 0일 거고요. 따라서 S는 기울기 A의 P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런 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식에서 요 값을 P가 2000일 때 S가 100이니까 요 값을 뭐 하시면 되냐면 대입을 하시면 저 기울기 A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 100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2000 집어넣으니까 2000A입니다 라고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는 2000분의 100이에요. 2000분의 100이니까 20분의 1 나올 거고요. 따라서 A 값은 0.0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수로 표현하면요. 따라서 SP는 0.05P입니다 라고 해서 P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 SP가 먼저 만들어져요.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으려는 건 S'P입니다. S'P를 구하자. 얘는요 뭐만 이해하신 거냐면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얘가 그만큼 올라갔어요. 평행이동했습니다.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05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찾는 S'P는 누구냐면 0.05 P꼴일 거고요. 평행이동으로 위로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플러스 B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대입하시면 되죠? 얘가 지나는 점이에요. 얘가 지나는 점은 요 점이니까 2500,90을 지나는 거예요. 얼마냐면 2500,90을 뭐 하셔야 되냐면 대입하시면 돼요. 2500이 얼마인 거예요? P 값인 거고요. 90이 얼마인 거예요? S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이 공간 여기 좀 쓸게요. 옆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90은 0.05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2500이요. 그리고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 2개랑 5랑 사라지니까 90은 이렇게 되겠네요. 5, 5, 25. 그 다음에 5, 2, 10, 125.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라고 B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S'P는 요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0.05P 마이너스 35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급함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예제 18번입니다. 우산에 대한 수요 함수가 D1P는 100-2P, 공급함수는 SP인데 이 문제는 그냥 교점 찾는 거거든요. 교점 찾는 거라 제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18번은 여러분께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거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만 잘 읽으시면 앞에 배운 개념이 따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18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저는 문제 10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 함수가 DP는 100-P이고 공급함수 SP는 1 플러스 2분의 1 P인 상품에 정부가 3원의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동한다고요? 공급함수요.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는 개념 알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바꿔야 되냐면 SP가 바뀌는 거예요. SP는 1 플러스 2분의 1 P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요 값은 뭐예요? 공급량은 뭐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 공급량은 가격의 2분의 1배 플러스 1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누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3원의 물품세를 부과했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앞에 강의에서 제가 풀어드렸어요. 주인공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가격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 식을 가격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2분의 1 P는 이렇게 되겠네요. SP-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P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배로 가니까 2배 SP-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래 기존 가격에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거를 P-라고 이렇게 할게요. P-라고 하면 2배 SP-2에다가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바뀐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P-는 2SP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인공을 누구로 바꿀 거냐면 주인공은 저는 이제 공급량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는 꼴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2배 SP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냐면 P-
다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찾는 SP는 2분의 1의 P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시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제가 P 다시를 다시 P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 함수는 누가 될 거냐면 SP라고 할게요. SP는 2분의 1P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공급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찾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균형 가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옆으로 넘어올게요. 뭐냐면 수요 함수와 새로운 균형 함수가 만나는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P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요. 새로 원래 수요는 그대로예요. 원래 수요 DP는 100-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SP는 2분의 1P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 값에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100-P가 2분의 1P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항하면 2분의 3P 값이 나올 거고요. 이항하면 2분의로 통분할까요? 2분의 얼마가 되냐면 101이 되겠죠? 100 아니죠? 200이 되겠다. 얘는 2분의 200 나오니까 2분의 201입니다 라고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P는 2분의 201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겠네. 그러면 2 약분되고요. 3일은 3이지만 여기는 36에 18, 그 다음에 37에 21. 그래서 67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균형 가격은 67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11번. 휘발유의 수요 함수는 주어져 있고요. 공급 함수도 주어졌습니다. 이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 판매 가격이 5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고 하면 일단 먼저 저 식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값이 Q,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되는 거죠. 여기 값이 P입니다. 그리고 DP는 아마 이렇게 내려가겠죠. 대충 그릴게요. 요게 DP입니다. 직선이니까요. 그리고 SP는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값이 SP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의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를 요 점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 마이너스 CP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2000 플러스 CP와 같아야 됩니다. 이항하면 20P가 8,000원이네요. 20P가 8,000원이니까 우리가 찾는 P는 2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0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단위는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균형 가격은 4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격이 400원일 때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판매 가격을 500원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라고 상한제를 이렇게 둔 거예요. 500을 상한제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때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400원에서 지금 잘 맞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형성돼 있는데 지금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시금치 한 단위 1,000원인데 2,000원을 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수요도 변하지도 않을 거고 공급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가 여기 문제에서는 정답이에요. 500으로 한다면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뀌겠죠. 규제를 300원으로 물가 조정을 위해서
300원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400원이었지만 300원으로 시장 가격이 300원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답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실제로 주어진 함수를 토대로 구해보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